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만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상식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민중민주주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민중민주주의, 여기 모를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보통 상식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이게 사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과 전술에 대해서 통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상식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연이 아닙니다. 강의예요. 강연이 아니라 강의다 하는 것을 우선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문서에 근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민중민주주의가 지금 국내에서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경우에도 저는 절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에 보시면 여기에 많은 인용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인용문은 내 말이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들 자신의 문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산주의 문헌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내 말이 없습니다. 아주 순전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내 주관, 내 혼자 생각으로 헐뜯고 비판하고 이런 것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그 자체에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치 문제 언급할 때에도 절대로 정치적 반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를 열어주세요. 3페이지 첫째 줄을 열어주십시오.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삼민투라고는 조직이 적발이 됐는데 바로 이 삼민투의 노선이 민중민주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민투 사건을 잠깐 돌이켜보겠습니다. 이 3페이지 첫째 줄을 봐주세요. 대검 공안부는 1985년 7월 18일 삼민투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삼민투를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관련 학생 56명을 구속하고 그중 주동 학생 13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삼민투의 이거는 용공 이적단체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날로 당장 이 당시에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 강력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요구를 하던 학생들에 대해서 그 방법이 과격하다 하여 함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뜻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지 공산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좀 과격하다고 해서 여기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생사람 잡는 짓이다. 사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민주협에서도 또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정부 당국이 방학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저지를 위한 노골적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나왔다. 슬픈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삼민투는 용공 이적단체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 잡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아마도 당국의 발표를 반박하는 쪽 말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민주화에 잘못된 점이 보이십니까? 여기 이상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민주화죠. 그런데 이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좀 지나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 정부의 처사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약자에 대한 동정도 곁들여서 이것은 반박하는 쪽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고도의 사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민족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상식의 차원을 벗어나서 공산주의 이론과 전술을 정통한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한 걸음씩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민족민주주의가 삼면투 사건에서부터 나왔고, 이 삼면투라고는 조직의 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삼면투가 무엇이었느냐, 이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째 줄 봐주세요. 삼면투에는 민주쟁취, 민중해방, 민주통일을 이념으로 삼고 이 이념의 민주, 민중, 민족을 따서 그 구호로 삼고 있으며 다시 이 구호의 민자, 셋을 따서 삼민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 삼면투에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민주쟁취,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그 다음에 민중을 해방시키자. 그 다음에 셋째가 민족통일입니다. 이것이 삼면투의 이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이념이 앞에 두 글자씩을 땁니다. 민주, 민중, 민족. 이것이 삼면투의 구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자, 셋을 땁니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삼민의 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면투의 삼민은 중국 손문희의 삼민주의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중과 민주를 결합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노선으로 내걸었던 이 삼면투는 재작년에 해체가 됐습니다. 작년 이른 봄에 다시 자민투, 민민투라고 하는 조직이 생겼는데, 이 자민투, 민민투도 똑같이 이 민주주의를 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재작년에 해체된 삼면투만의 노선이 아니에요.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과격 분야의 공통 노선입니다. 이것이 국내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학원, 학계,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정계, 산업계까지 이것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들의 목적이 뭐냐? 이들이 장차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우리는 당하면서도 이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럼 민족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 사건이 발표됐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양없이 공산주의자다. 근데 여기 내걸고는 글자를 보면은 연공성이 확실치 않아요. 그 이상하다. 하는 짓을 보면 꼭 공산당인데 여기 글자는 연공적인 글자가 없다. 아니다. 그래도 어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은 결과 여기서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중. 이게 우리가 별로 안 쓰는 말인데 공산주의자들 잘 쓰는 이 민주라는 말이 여기 두 군데 나오지 않느냐? 이게 연공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글로 써서 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연공이다. 그랬더니 당장 그날로 삼면투 쪽에서 반박 성명이 나왔어요.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중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다 연공이냐?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파출소마다 전부 민중의 집행이라고 다 써붙여 있어서 그럼 이 파출소가 모두 연공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한 대 키웁니다.
말, 글, 이거 심정해서 생각해서 해야지. 말하는데 돈 안 든다고 나불나 그러면 이끌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나한테 묻던지 하지. 멋대로 함부로 글 써가지고 냈다가 한 대에 KO되고 완전히 무식을 폭로하고 바짝 오징어 꼬리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문제를 전혀 잘 못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죠. 국가보안법 낸 사회에서 속으로 아무리 공산주의를 철저히 지지한다 하더라도 겉으로까지 내걸고 새빨간 글자를 쓸 이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속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겉으로는 무색 투명한 글자, 흰 빛깔의 글자를 내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들이 겉으로 내걸고 있는 이 글자에서 영공성을 찾으려고 했고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문제를 전혀 잘 못 짚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들의 비밀 문서를 봐야 돼요. 이들이 자체 교육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만 돌려가면서 읽고 대외적으로는 극비에 붙이고 있는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깃발 1호, 2호, 그 다음에 일보 전진이라고 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레닌 책 일보 전진, 2보 후퇴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학생운동 운운하는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민중항쟁운동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중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또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그들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비밀 문서를 봐야 됩니다. 이들 비밀 문서를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검토해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그 비밀 문서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우리들은 전혀 안 쓰는 공산주의자들 많이 쓰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들이 우리 사회를 설명할 때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하냐면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 설명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많이 쓰는 말을 쓰고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왜 중대한 문제냐 하면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명백히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표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경계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다. 반국가 노선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국민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경계도 안 해요. 왜 안 놀라느냐? 이것이 반국가 노선이라는데 왜 안 놀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 노선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여기도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입만 벌리면 민주화를 절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아주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이 모순을 제거하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뜻이겠지. 그러지 여기도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도의 사상전입니다. 바로 그 고도의 사상전 이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상식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것은 민중민주주의 하나뿐이냐? 아니죠. 또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민민주주의를 보십시오. 인민민주주의. 이것도 민주주의를 내걸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가 누구의 노선이냐 하면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제2차 대전 후 동굴 아파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들고 나온 거, 이것이 인민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민주주의. 이건 모택적인 노선이죠. 근데 이것도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럼 모택적인 공산주의 아니냐? 모택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누가 주장하던 것이냐면 해방 후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이것도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명백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민주주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예외 없이 공산주의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민족민주주의도 공통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족민주주의와 이들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하나예요. 또 있습니다. 이들은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철저히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100까지 단 하나도 긍정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부정, 완전 부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가 무슨 행동을 하든 공산주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에 맹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 세계 여론과 양심이 북한 공산 집단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치력되면서 분해했습니까? 그런데 이 랭군 사건의 전 과정을 거쳐서 국내 운동권에서 이 랭군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항의하는 말이 나왔느냐?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도 언급조차도 없어요. 전 세계가 들끓어도 운동권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씁니다. 침묵으로 유관해요. 또 칼기 격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칼기가 소련 전투기에서 격추됐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또 한 번 물결듯이 끓었어요. 그래도 국내 운동권에서는 이 칼기 격추 사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더군다나 소련 전투기에 대한 항의나 비판은 있지도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해방 후 남한에 나타났던 모든 정권을 독재라고 매도합니다. 전부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한에 나타난 모든 정권을 독재라고 매도하는 이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40년 계속해온 이 40년 1인 독재에 대해서 비판한 일이 있냐? 없습니다. 언급도 없어요. 40년 1인 독재도 모자라서 제 아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지금 상속 권력으로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 항의는 고사하고 언급도 없어요. 벙어리입니다. 만일 이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족과 통일의 앞날을 염려한다면 국내의 민주정권을 독재라고 매도하지 말고 북한의 김일성 40년 1인 독재를 철저히 비판, 규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의 모든 민주정권은 독재라고 하면서 저쪽에 40년 1인 독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지금 두 진영이 운명을 걸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에서 100까지 전부 이쪽만 부정을 해요. 우리 쪽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긍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공산주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완전히 벙어리, 입 다물고 침묵입니다. 이게 누구 편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공산주의 편입니다.